저희가 질문드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조국 사건 외에도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으로도 나름 전문가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문다희 씨 이제 서울대 새치기 진료 사건부터 해서요. 태국 간 의혹들 파헤치느라고 제가 문다희부터 해서 문재인 가족 조사를 좀 많이 했었었죠. 예, 문다희 씨, 문다희 씨, 문재인 전 예. 대통령.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닙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 조국혁신당 네. 대표 관련해서 네, 네, 네. 책도 쓰셨잖아요. 예, 그죠. 많이 팔렸어요? 그는 책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아, 말씀하세요. 네, 예.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 그 책이 올 초에 인기가 좀 많았었죠. 반짝 인기가 좀 많았었는데 네. 지금 또 여름이다 보니까 휴가 기간 동안 네. 조금 주춤했습니다. 네. 다 산으로 바다로 가시느라고. 네. 그래서 다시 뿜뿜 하려고 열심히 주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내일 그러니까 8월 31일이죠. 네. 검찰이 조국 대표를 소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네네. 이게 어떤 사건으로 소환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때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때문입니다. 서창호 씨라는 분인데 그 사위가 태국 타이 이스타 항공이라는 곳에 항공 업무 경력이 전무한데도 이스타 항공에 타이 이스타 항공에 전무이사로 들어가요. 전무하니까 전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경력이 전무하지만 어쨌든 네. 전무이사로 가서요. 네. 연봉을 한 1,000만 정도 받습니다. 연봉이 1,000만 원이 연봉이 아니죠? 이제 월급을 월 1,000만 그러니까 800 정도 받아요. 월 아. 800 정도 받고요. 판공비 받고요. 그다음에 집 거주비 비용까지도 지원을 받습니다. 거주비가 월 거기 해외에는 전세가 없거든요. 네. 월세로 한 350가량 됩니다. 350만 원. 예, 예. 그 정도로 비싸네요. 네. 지원받았고 또 월 한 800 정도 월급 받았고 그리고 한국 왔다 갈 때는 타 이스타 항공을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이죠. 이스타 항공을 무료로 이용을 했었었고 아.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한 2억 정도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2억을 얻었을 때 이상직 의원이 본인이 전 민주당 의원이죠. 본인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위 가족한테 이제 금전적 혜택을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즉 고위공직 자리를 자기 사위의 채용과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예, 이상직 전 의원이 당시에 이제 타이스타젯 회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니냐. 본인은 원래 예. 이스타젯 항공만 창업을 한 거지 그렇죠. 타이스타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 밝혀졌죠. 그렇죠. 예, 실제 사실 오늘 같은 이름 거죠. 자체가 거의 똑같은데. 이름 같고 로고도 다 똑같아요. 예.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전주지검에서 소환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어떤 신분으로 소환을 합니까? 그리고 출석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피고인은 아니고요. 예.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갑니다. 네,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예, 부른다. 참고인을 부른 거고요. 왜 참고인이냐면 그때 인사권자는 어쨌든 대통령, 산자부 장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산자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참여를 했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때 이 내정을 사실상 확장하는 자리였다라는 게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네. 산자부 공무원의 증언입니다. 그 예.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고요. 31일 날 내일이죠. 오전 9시 반에 예. 출석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전주지법이잖아요. 중앙지법이 전주지법, 아니라. 예. 전주지검. 예, 예. 전주지검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이었었잖아요. 네네. 그 민정수석이면 인사 검증이나 친인척 관리까지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참고인장이 가는 건데요.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민정에서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사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전부 다 나머지를 들러리를 세우고 이상직으로 가자라고 그 이제 수뇌부죠. 그러니까 아주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 조국 지금 현재 대표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임종석 네. 비서실장 이분들이 주도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관련된 보도도 좀 나왔던 것 네네네.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준우 의원님을 모신 게 일반적인 얘기를 듣자고 모신 게 아니라 네. 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거의 수사 수준으로 제 수사를 가장 얘기했는데 근접하셨던 분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수사 수준의 네. 취재를 하셨던 네,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예전에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또 수사가 그때는 이렇게까지 본궤도로 타기 전혀
전이었잖아요. 전혀 수사를 안 했었어요. 그때는 답답함을 예. 많이 토로를 예. 했었는데 지금 수사가 또 많이 진행이 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좀 더 그때 말씀 못한 내용과 그다음에 좀 깊이 있는 내용도 좀 말씀을 여쭤보려고요. 사실 네. 제가 그때 예전에 2019년이죠. 그때 취재를 할 네, 때 처음 그 시작이죠. 무렵에도 네. 이준우 의원님께 그때 보좌관이실 때 네, 네, 그때 네. 또 찾아가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그 태국에 직접 날아가서 취재할 정도로 열의가 넘쳤던 것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 언제 가서 취재를 하셨던 거예요? 태국 갔을 때가 2022년 1월 중순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그때는 한겨울 추웠을 때예요. 근데 태국은 열대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두터운 옷을 들고 가서 거기서 다시 옷을 반팔로 갈아입고 네. 뭐 이렇게 움직이게 돼가지고 좀 뭐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옷을 이만큼 가지, 아이고. 예, 그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가방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공항에 옷을- 맡길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아, 맡김 나 그걸 서비스가 몰- 있습니다. 네. 그래 몰랐어요. 예. 아 맞아요. 더우니까 그래야겠다 네, 네. 거기는. 뭐 다시 가실 일은 없을 네. 것 같긴 한데 아, 이 예, 네, 사건으로 그렇죠. 다시 가실 일은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없어야죠. 네네. 다음에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그러면 태국에 취재를 하러 가셨는데 며칠 정도 이제 알아보신 그때 거예요? 2박 3일, 2박 3일? 3일도 있었죠. 2박 3일. 예. 그러면 이제 타이 이스타젯에서 월세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350만 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 부부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네네. 당시에 그러면 그 아파트도 한번 가보신 거예요? 당시 예, 거주했다는 갔습니다. 그 예. 아파트에도? 예. 그 아파트가 이제 빌라거든요. 근데 그 고급 빌라예요. 네. 고급 빌라고 그 동네 자체가 외교관들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주재원들. 여기 사진 있네요. 예. 사진 나오네요. 예, 예, 예. 저기입니다. 저기가 릴리 하우스예요. 릴리 릴리 하우스. 하우스. 예, 릴리 예. 하우스고 저때 이제 가서 저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예. 집주인 만나가지고 월세가 어떻게 되냐 제가 직접 물어봤었고요. 집주인도 만나셨어요? 네, 직접 만났어요. 예, 예. 직접 만나서 어설픈 영어로 물어보고 그다음 옆에 있는 태국 가이드가 또 통역도 해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 집에 가면은요. 그 굉장히 수영장도 있어요. 아, 풀장. 수영장도 있어요? 뭐 예.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짧지만 물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뭐 우리나라 강남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문다희 씨 가족이 산다는 그 집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침 그 똑같은 집 구조 평수가 빈 곳이 있더라고요. 빈 곳까지 가서 집 구조도 확인하고 뭐 물건 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제가 집주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 해외 제가 이제 파견될 직원인데 미리 살 곳을 보러 아, 왔다. 네. 그렇게 하면서 부인하고 애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집주인한테 물어봤었고 그 당시에 한국인이 또 누구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한국인이 한 다섯 가구 정도 네다섯 가구 정도 살고 있다는 얘기도 해줘가지고 그 중에 한 가구가 문다의 가족이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총 몇십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가구 정도 사는 거예요? 그 한 20가구 넘는 것 같아요. 아. 20가구 넘었고 그때 주로 프랑스 사람 많이 살고요. 예. 네. 일본인 가족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아파트까지 찾아갔고 빌라까지 찾았고 보고 오셨는데 네네. 회사도 가보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항공사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네. 당시에 타이 이스타젯도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네. 태국의 시내에 가면 GMM 그램인가 하는 큰 빌딩이 있습니다. 네. 빌딩이 있다. 예, 그 이름이 무슨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그 건물 이름이기도 한데 그 네. 이름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유명한 회사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치면 뭐 빅히트나 뭐 네. 하이브, 하이브. JYP 네. 그런 종류 이름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 26층에 가면은 네. 26층. 예, 타이 이스타 항공이 있습니다. 가서 아, 만나셨어요? 아니요, 그 박석호라는 그 타이스타 현지 사장이 있거든요. 한국인 네. 사장. 네.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아, 그 대충 보니까 눈치가 왔는데 직원들이 좀 뭐랄까 없다고 속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안에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면은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바빠서 못 만나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금 사무실에 없고 공항에 방콕 공항에 나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마다 박석호 사장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가 다 다른 거예요. 대답이 다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제가 그 문 앞에서 타이스타 항공 네. 그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박석호 사장이 나오기를 제가 기다렸었지만 결국 만나는 건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박석호 사장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조사를 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횡령에 가담한 형의로 혐의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네네. 못 만나셨으면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도 이제 서모 씨. 못 보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가서 못 보신 거죠? 그 서모 씨가 있었다는 건 대신 확인했죠. 왜냐면 어떻게? 한국인 예. 거기 가면 한국인 그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무슨 부장이에요. 네. 근데 그 부장이 다 저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서 이사가 처음에는 대통령의 사위인 줄 몰랐다. 근데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자기도 인터넷 되니까 그걸 보고 아, 우리 회사에 있던 그 이사가 대통령의 사위구나라는 걸 자기도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박석호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 말고는 아무도 타이스타 항공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서창호 씨가 누구의 아들인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박석호 사장이 타이스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야, 우리 저기 뭐야 좀 VIP 한 분 가는데 이 사람이 살기 좋을 집 그리고 그 집에 애가 있다 그러는데 애가 갈 학교까지 알아봐라고 지시를 사적으로 해서 보기도 했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중진공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직 전 의원도 중진공 사장으로 하면서 그때 태국에도 그 중진공 그 지사가 있거든요. 예. 태국 지사 직원들한테 시킨 거예요. 아.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고 예. VIP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만한 좋은 동네,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학교까지 알아봐라 해가지고 직원들이 동원됐었다.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 직원들도 동원되고 타이스타 항공 직원들 동원되고 그렇게 해서 산 집이 바로 아까 보여준 릴리하우스 그 집입니다. 그럼 우리 이준우 의원님은 이렇게 태국까지 직접 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를 열심히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수사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수사가 안 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 불러서 조사하고 산자부 공무원들도 자기가 확인까지 해줬는데 네.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른 뜻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네. 어쨌든 총장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게 수사가 좀 제대로 진전되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야, 근데 그 전 사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항공사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데 항공사 경험이 없는데도 전무 위치에 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그 타이스타젯에서는 어떤 업무를 실제로 했다 뭐 이런 거 들을 그게 수 어떻게 있어요? 되냐면요. 예. 맨 처음에는 이사로 안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제 평 직원으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상직 이제 전 의원이 나중에 와서 박석호 대표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박석호 대표 깜짝 놀란 거야. 예. 왜냐면 자꾸 이사장이 그 서창호 직원한테 뭐 물어보고 뭐 잘하고 있느냐 뭐 어떠냐 물어보니까 도저히 대화가 매끄럽지 않잖아. 왜냐면 박석호 지사장이 보기에는 아니 얘가 그냥 직원인데 네. 왜 자꾸 그 본사에 있는 창업주가 얘에 대해 신경 쓰지? 답답해서 대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뒤늦게 그 이상직 전 의원이 박석호한테 이 사람 누구라는 정체를 알려준 거예요. 아. 그러면서 평사원이 갑자기 이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무실 하나 따로 나오죠. 이사니까는 네. 법인카드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일하는 게 뭐냐면은 이사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항공 비즈니스니까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영어도 잘 안 됐대 그래요. 항공 업무 용어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박석호 대표가 이제 특별히 챙기는 단골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방콕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에스코트하러 나간 거야. 아. 이제 편말 들고 서 있으면서 예. 누구 이름 쓰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가이드입니다. 네. 이제 이 역할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스포츠 그런 식이야. 역할을 그런 했던 식의 것으로 역할. 알려졌다. 예. 뭐 이제 그 차 잡고 나오고 네. 숙소 안내하고 네. 이제 그런 안내를 하면서 전부 이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그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얼마 못 하고 나중에 언론 기사가 나니까는 출근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출근 안 하면서 한 1년 가까이 1년 넘게 800만 원을 어, 매달. 계속 네. 월급 받고 아. 어떤 집세도 지원받고 네. 한국 갈 때마다 비행기 공짜로 타고 이렇게 여행했었죠. 그런데 조국 대표는 그 민정수석 그 당시에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민정의 역할이 뭐냐면요. 대통령 일가족들 네. 그 친인척들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안보 그러니까 보안에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게 민정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불법 없느냐 뭐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느냐 이런 거 차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모니터를 하는 사람인데 무슨 동네에서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누구 뭐 부산에 간다거나 친구 만나러 간다 해도 그 민정에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크린을 해요. 네. 근데 온 가족이 서울에서 집을 팔고 태국에 이주한다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주지검 가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건데 역시나 그때 조국 대표는 조국 본인 사건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네. 형사소송법 얘기하면서 예,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뭐랬냐면은 그것도 말 바꾼 거예요. 맨 처음 검찰 나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얘기했다가 나 나가면 묵비권 행사했죠.
그게 나중에 뭐라냐면 법원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법원 나가니까 거기서도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랬고 조국 대표도 검찰에 출석하면 진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전주지검에 출석을 할 거다. 뭐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열렬히 노무현 대통령의 딸 가족을 샅샅이 수사하고 공소장을 썼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치고 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 조국 당시에 민정수석이 있으면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이제 모 행정관 A 씨가 네.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네, 그랬다고 맞아요. 하는데 이 A 씨라는 사람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사실 뭐 보도 드러난 거에 따르니까 이 A 씨가 가족 팀장이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네, 네. 민정의 가족을 관할하는 가족팀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고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분이 조국혁신당에 지금 당직자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공교롭게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이게 공교로운 게 아니라 의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행정관 진술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조국 대표부터 해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죠. 전 대통령 부부한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옆에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멘탈 흔들리지 않게 또는 마음이 바뀌지 않게 오히려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직원을 옆에 두면서 괜찮지 잘 지내고 있지. 네. 우리 알지? 우리 서로 믿는 거 알지? 그러면서 오히려 곁에 두려고 그거를 위해서 곁에 두려고 조국 혁신당의 이제 사무처 직원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직자 A 씨에 대해서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세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지만은 그때 그분이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 들어왔을 때 국회에 소문이 났어요. 예. 이 사람이 그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할 때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집에. 네. 압수수색 당한 날도 이 사람은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전부 다들 수근수근했어요. 야, 멘탈이 보통 아니다면서. 그랬던 적도 있는 사람으로 전 전해들었습니다. 출근을 했었고 상당히 뭐 국회에서는 이미 유명인사가 돼 있는 예, 그런 예, 분 같네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서사가 있는 분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검찰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검찰이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뇌물 사건 판례를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예. 이분이 뇌물을 받았는데 이 뇌물이 본인이 직접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아들의 요트 회사가 있거든요. 요트회사. 네. 요트 회사에다가 한 7억 7천만 원을 준 거예요. 예. 예, 그걸 통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ST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큰 기업이죠. 그죠. 예. 지금도 지금도 나름 예, 그죠. 예. 근데 그 STX가 이제 선박 이제 배 건조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우리 해군에 쓸 전투함을 이제 해군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아들에게 요트 사업하는 아들에게 7억 7천만 원 줬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법원이 뭐라고 봤냐면 이거를 아들에게 줬지만 이거는 해군 참모총장 아버지인 해군 참모총장에게 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구조가 비슷하다는 너무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전 사위한테 그쵸. 임금을 주고, 그러니까 뭐 항공사 경험이 없는 전 사위에게 고액의 임금을 주고 뭐 아파트 뭐 비용까지 렌트 비용까지 줬다. 이걸 이제 이 구조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그 정옥근 전 네. 총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판결문에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때 보면은요 내용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법원은 뭐라고 그때 말했냐면 예. 청탁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 표시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 뭘 원해. 그러니까 이걸 들어줘라고 7천 준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뭔가 포괄적으로 내가 너에게 어떤 이익을 이제 요구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걸 준다. 이런 느낌과 뉘앙스만 있어도 이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네. 이런 식으로 뭐 적용이 가능했고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그 정옥근 전 총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이 됐고 네.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징역 아들에게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3년. 선고가 예. 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 규모는 좀 다릅니다. 지금 문다의 그 가족은 2억 정도를 네. 경제적 이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직 전 의원이 아들을 그러니까 사위를 자기 회사에 취직을 안 시켜줬었으면은 네. 2억 원 가량은 문재인 부부가 줬어야 할 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위가 직업이 없었습니다. 무직이에요. 예. 무직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얘기 나왔잖아요. 엄마가 딸에게 그 생활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었다 하더라고요. 매달 몇백만 원씩. 근데 그게 그 사위가 취직되면서 딱 그 몇백만 원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억 정도 되는 규모라 하면은 이거는 원래는 그 엄마죠. 김정숙 여사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서 계좌에서 나와서 갔어야 될 돈이었다. 그거 안 줬으니까 이익을 사실은 대통령 부부가 본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뭐 유사한 판례가 있으면 아마 보통 이제 사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많이 좀 참고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네. 이 부분을 아마 앞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도 근데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좀 꼭 한번 이번 전주지검에서 밝혀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왜 문다혜 씨 가족은 태국으로 갔을까? 그 사실 태국 가서 뭘 했다 이런 걸 얘기가 참 많은데 네. 도대체 왜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지금 베일에 가려 있거든요. 네. 그 도대체 현역 대통령의 자녀가 네. 해외에 나가는 게 사실 그런 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퇴직을 하신 분도 아니고 대통령 네네. 임기를 끝낸 분도 아니고 네. 아니면 어릴 때부터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아니에요. 네. 네. 아닌데 갑자기 대통령 재임 중에 온 가족이 태국에 나갔다? 그 이유가 뭘까? 네. 그것도 나는 조국 이제 전 민정수석이 알고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것도 좀 밝히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생각됩니다. 흐름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그럼요. 하네요. 네. 왜냐하면 경호원도 따라가야 되고 네. 선발 때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 네. 경호원도 수준을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경호원이 묵는 숙소에 대한 예산치도 들어갔을 거고 얼마 돈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정이 불가피한 게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의혹도 뭐 한간에 제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쵸. 뭐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떠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번에 네. 뭐 한번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해요. 뭐 태국에서 뭐 요가 강사한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문다혜 씨도 거기서 요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가했어요. 맞아, 요가했습니다. 뭐 그랬던 게 예, 내용도 예.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그 법사위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을 상정했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도 조금 알려주세요. 네. 윤상현 국민의힘 우리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김정숙 여사가 호화 외유성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갔다. 네. 그다음에 특수 활동비를 이용해서 옷을 샀다, 사치품을 샀다, 직권 남용 등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예. 이런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검을 하자. 속칭 이제 김정숙 특검법이죠.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이걸 둘 다 회부를 했습니다. 네. 회부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첫 번째 단추를 끼웠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하기가 굉장히 사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다 하더라도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빼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예. 국민적 여론을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둘 다 진행이 될지 아니면 둘 다 여기서 멈출지 그것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도 순방 관련된 내용도 좀 언급을 타지말, 하시잖아요. 예, 타지말 타지말 같은 됐었죠. 내용도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 방금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뭐 이스타제트 뭐 전 사위 관련된 의혹들 타이스타제트 관련 의혹들뿐만 아니라 사실 타지마할 의혹도 상당히 또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도는 안 갔다 오셨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멀어 있더라. 예, 너무 멀고 비싸죠. 근데 예. 타지말 관광 같은 경우, 타지말 그 순방 같은 경우에도 당시 원래 이제 인도에서 처음 초청을 했느냐 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논란이 원래 안 되고 했었죠. 있고, 예, 원래 네네. 뭐 다른 뭐 장관은 오라고 했었다. 네네. 네, 근데 거기에 갔다 이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순방하는데 뭐 4억여 원 가까이가 뭐 소모가 됐다, 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뭐 휘장을 달고 휘장 갔다 달고 이런 내용도 갔고.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뭐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자 이런 거를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는 관봉권. 관봉권, 관봉권. 관봉권 내용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관봉권이 사실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관봉권이라는 게 조폐공사에서 딱 만들어진 돈이 첫 번째 형태가 관봉권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띠로도 묶여져 있고 비닐로도 딱 쌓여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폐공사가 한국은에 납품할 때 그 상태거든요. 그 대규모의 돈에다가 이렇게 그 그렇죠. 띠를 둘러가지고 그렇죠. 아직 비닐. 사용하지 않았다 예. 그런 거를 예. 증명을 하고 이 돈이 어느 정도가 된다 그거를 관봉권 하나로 딱 그렇죠.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요 뜯지 않아도 서로 믿는 거예요. 이 금액은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 빠지지 않고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정확한 금액이다라고 네. 믿고 가는 그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일반인도 구경 못해요. 예. 그런데 김여숙 여사가 자기 옷을 사러 갔는데 그때 계산한 돈이 바로 이 관복을 꺼내가지고 현장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의혹이 뭐라 이느냐? 이 관복권이라는 게 청와대의 특별 활동비로 쓰이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 네. 이게 특별 활동비가 아니라 김여숙 여사의 옷값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음.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죠. 네. 사진도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은 관봉권으로 돼 볼 있는 수가 돈을 없습니다. 볼 수가 없지 수가 않습니까? 없죠. 예. 예. 그래서 평생 이제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기사나 사진을 보고 안 거죠. 그 네. 옷 가게에서 찍은 그 사진으로. 예. 그리고 나고 이게 옷이 뭐 200번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도 한번 모자이크도 예, 있잖아요. 예. 사진 여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웃겼던 게 약간 웃기긴 한데 이거는 실제 모델이 런웨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옷을 그대로 따가지고요. 예. 김정숙 여사의 체형에 맞게 만든 옷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실제 키 180대는 여자 모델들이 입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옷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옷을 그 옷을 이제 그 새로 뭐 뜯어서 한지 모르겠지만 네. 김유숙 여사의 체형에 맞게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옷은 엄청 비싸죠. 그렇게 일반인들이 주장하셨는데 예. 또 샤넬 옷, 샤넬 재킷 의혹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샤넬 자켓도 프랑스에 가서 샤넬에서 기념으로 이제 빌려준 옷을 입고 반납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지금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네. 전시된 그 옷을 보니까는 그 옛날에 사진 찍었던 프랑스에 찍었던 그 사진과 한국에 전시된 그 사진의 비교하면 옷이 다른 거야. 네. 왜 다른 옷이지? 네. 그럼 그때 반납 안 하고 가져갖고 새로 만들어서 전시한 옷인가? 라는 게 이 의혹이에요. 예. 네. 예, 관련된 그- 수사도 지금 아마 중앙지검에서 네.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그 이준우 위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취재도 열심히 하셨지만 본업이 이제 조국 저격수잖아요. 본업입니까? 이게 본업까지는 아니고 아니 뭐 국회에서 이렇게 뭐 부업 열심히. 세컨드 잡이 또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네. 조국 대표 3심도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예예예. 이거 지금 이제 실형이 2심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 2년. 3심은 언제쯤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어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선고가 나왔지 그렇죠. 대법원 판결 나왔지 예, 않습니까? 확정이 됐죠. 근데 그 조희연 그 판결 보면은 올해 1월달에 그게 처음에 2심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딱 7개월 뒤인 어제 예. 나왔단 말이에요. 7개월. 7개월 뒤에 예. 그렇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2심이 2월 7일에 나왔습니다. 2월 7일. 2월 7일부터 7개월 뒤라 하면은 9월 달이 되겠죠. 예. 근데 9월 달이면 언제냐? 대법원에서요. 보통 목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그달 말에 안 돼요. 네. 그달 말.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9월 뭐 25, 6 요 사이쯤에 아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9월 25, 6 정도에 딱 배팅을 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의 네. 말씀을 하셨고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조국 대표 관련된 사건이 사실 이게 그 법적인 쟁점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고 네. 또 3심은 법률심인데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제 법률적인 것만 다루는 법률심인데 법률적으로도 크게 지금 다툼이 없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이준우 의원께서는 네. 9월 25, 26 네. 그 두 개? 16. 네네. 네. 그리고 27까지 할까요? 27 정도로 예. 25, 6, 7까지 예. 하는 걸로. 이도사가 생기시는 겁니까? 하나 걸리겠죠. 네. 아니, 나중에 또 그 재판
네. 그 관련자들 넘겨주시면 또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예, 전주까지 근데 또 가실 거죠? 네, 그럼 전주까지? 전주까지를 교통편이 전 대통령 지금 네. 수사 관련해서 전주지법에서 수사라고 네. 전주지검에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전주지검에서 검사가 네. 전화 와가지고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주지검 누구입니다. 예. 하면서 자기 본인 검사를 해요. 예. 그러면 제가 검색해보니까 막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이제 문다에 관련 얘기를 쭉 하다가 저한테 죄송한데 언론에 나온 거 말고 좀 더 해줄 얘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인데 좀 더 얘기했죠. 네. 네. 예, 이게 검사한테 고마워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오늘 나왔고 다 하신 거죠 그러면은? 다 할 수는 없죠. 검사님 앞에서는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는 네. 완전히 말씀을 안 하신 이준우 위원님께서 9월 25, 26 정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뭐 저희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수사가 지체되기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의혹이 있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는 만큼 하루빨리 이 수사를 통해서 수사가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그 수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조국 저격수 이준우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도 한 말씀 더 하시자면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온 2019년부터 19, 20, 21, 22 5년 동안 추적했던 사람으로서 좀 한 말씀 하시자면은 조국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 SNS도 올리고 평상시에도 어디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란 것을 조국 대표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제발 정의를 좀 실현시켜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꼭 좀 실현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까 정의가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준우 의원님 굉장히 바쁘세요. 여러 군데 뭐 평론가로 뛰시면서 뭐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시고 종편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저는 그 이준우 의원님께서 평론가로 활동하실 때도 물론 기쁘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본인이 가장 부업인 조국 저격수로 활동하실 때가 가장 가장 기쁜 얼굴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았고 의미 있게 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조국 저격수 이준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